늦은 밤 아들 선호의 연락이 두절됩니다. 아니, 학원 8시 30분에 끝나는데. 단 한 번도 연락 문제로 속 썩인 적 없는 모범생 선호. 뭔가 이상한데 응? 어째 안 받네? 바로 그 순간 그 시각 선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추락하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강제로 떠밀려진 듯 당혹스러운 얼굴로 말입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선호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방금 전까지 신고 있었던 선호의 신발은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 의도한 듯 옥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지옥의 서막이었으니 같은 시각 아들의 휴대폰을 보고 충격에 빠진 한 학부모.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이 폰의 주인은 바로 선호와 같은 반인 영철이었죠. 엄마, 너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지금까지 선우 괴롭혔던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교폭력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선우한테 이런 짓을 해? 얘만 뭐야? 그냥 장난친 거라고. 이게 장난이야? 어떻게 이게 장난이야? 한편 병원에는 형사가 찾아옵니다. 강호경찰서 강력팀 박승만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아드님이 살을 시도할 만한 가능성은 없습니까? 살이라뇨. 형사는 사건을 선호의 독단적인 살자 시도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선우가 거기서 스스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선우가 왜요? 설상가상 상황을 뒷받침해줄 증거마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학교 CCTV가 작동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신고자 말론 발견 당시 학교엔 선호 학생 혼자뿐이었고 추락한 학교 옥상 난간엔 선호 학생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떨어지고 상태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식물인간이 될 확률도 있고 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진실을 추적하는 일뿐이었죠. 그러던 중 영철의 엄마가 이날을 찾아옵니다. 밥은 먹었어? 영철의 엄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는데 선우 엄마. 저기 엄마, 선우 핸드폰 잃어버렸대. 엄마도 모른 척 해줘. 부탁이야, 제발. 이대로 선호의 휴대폰이 발견되지만 않는다면 영철이한테 혹시 짐작 가는 일이 없는지, 학원이든 학교도 선우한테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좀 물어봐줘. 결국 영철의 엄마는 아들을 위해 입을 다물기로 합니다.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고마워. 고맙기를. 뭐가 고마워. 영철을 포함한 가해자 무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요. 어벤져스 때문일까? 야, 조용히 해라. 그것 때문이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솔직히 그게 죽을 일이냐? 어? 그냥 친구끼리 뭐 장난 좀 친 거잖아. 진석이는 아직도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솔직히 어벤져스도 준석이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 진석이 동영상에 그림자도 안 나와. 이따위도 걔네 아버지가 이사장인데 어떻게든 빼내겠지. 사실 이 가해자들의 우두머리는 따로 있었으니 선호. 다시 얘기합시다. 어떤 거요? 수술한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어. 엄마, 준서가 지금 말고 나중에. 박선호란 아이 너하고 친했어? 바로 장학재단 이사장 오진표의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형사가 면담 비슷한 거 할 거야. 나를? 준석이를 왜요? 다른 애들도 다 만날 거야. 준석이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야. 혹시라도 강요하거나 신문하는 것처럼 굴면 아빠한테 바로 연락해. 오진표는 아들 준석에게 자초지종조차 묻지 않고 그저 사건을 빨리 무마시키는데 혈안이었죠. 오진표의 말대로 박 형사의 면담이 시작됩니다. 선우한테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다거나 아저씨한테 뭐 다른 말 해줄 거 없어? 그러나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냥 형식적인 절차야. 긴장할 거 없어. 우린 미성년이고 우리가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가해자들은 이미 준석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후였고 요즘 성적 때문에 선우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긴 했어요. 이에 영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모르겠는데요. 삶이 일수록 종결짓겠다는 말씀이세요?
결국 사건이라고 단정지을 특이점을 찾아내지 못한 박 형사는 수사를 종결시키려 합니다. 증언이 나오면 뭐 재수사를 진행하겠지만 현재 상태로선 살미수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학교 폭력을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나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선호는 학교 생활도 원만했고 학폭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적 스트레스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말이죠. 선호가 성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선호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자기 때문에 이사까지 한 점에 대해서 그건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 폭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우 핸드폰 통신 내역 조회해보셨어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영장 청구를 해야 가능한데 통신 내역 조회도 하지 않고 살미수를 종결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영장 청구를 하려면 타살이나 아니면 학폭에 의한 사건이라는 명확한 혐의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이라고 아무렇게나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직접 타살 정황 증거를 갖다 바쳐야만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선호 소지품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나는 급히 박 형사를 불러세우고 교사님, 저기 제가 그날은 경황이 없어서요. 흘려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선호 사고 있던 날이요. 학교 CCTV가 작동을 안 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감쪽같이 없어진 휴대폰, 그리고 마침 고장나 있던 CCTV. 수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사하다 보면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차피 CCTV 사각지대라서 저 선호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면요. 누군가 같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나의 절규에도 박 형사는 꿈쩍하지 않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친 추측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요 지금. 하지만 이 순간 이나는 결심합니다. 절대 멈추지 않기로 말이죠. 100년이 걸리다 1000년이 걸리다 아니 죽어서라도요. 내가 꼭 밝혀내서 당신이 얼마나 우물의 경찰인지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 시각 무언가를 황급히 처리하는 준석의 엄마 은주. 뭐해? 저기요. 뭘 그렇게 놀래? 놀래긴요. 나 오후에 라운딩 있어. 옷 좀 챙겨줘. 알았어요. 그러나 오진표는 은주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마는데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떨어진 선호의 교복 단추였습니다. 전화해봤는데 선호 핸드폰이 4명이라서 그 신분증만 있으면 발신 내역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득 이나의 뇌리를 스치는 그날의 기억. 보고 갔어? 분명 그날 아침 선호는 일기장을 챙겼었는데 유류품과 책상 그 어디에도 일기장이 없습니다. 없어. 뭐가? 노트 핸드폰만 사라진 게 아니야. 사물함에 두고 온 거 아닐까? 그러자 이나는 곧장 학교를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사물함 그 어디에도 선호의 일기장은 없었죠. 이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나보는데 준서가 네가 선우랑 제일 친했잖아. 선우한테 뭐 들은 얘기 없어? 그러나 사건의 주동자인 준석이 입을 열 리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너희들을 모르면 누가 아니. 학원도 맨날 같이 다녔잖아. 죄송해요.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준석의 모습. 아줌마가 너희들 너무 많이 부담을 줬나 보다. 미안해. 이때 이나가 자리를 비우자 준석의 표정은 소름 끼치도록 돌변하는데 가식적인.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일까요? 세아중학교 근처에서 신호가 끊겼어요. 시간은요? 밤 9시 39분이에요. 사라진 선호의 핸드폰 발신 내역에서 마지막 위치가 포착된 거죠. 끝번호가 4297이야. 그날 선우가 이 번호로 3번이나 전화했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것도 이 번호고. 거기다가 선호가 의문의 번호로 무려 3번이나 전화를 걸었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혹시 너희들 아는 애들 중에 핸드폰 끝자리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핸드폰 신호가 끊긴 게 학교 근처입니다. 끊긴 시간은 9시 39분이고요.
선호의 아빠 무진은 다시 박 형사를 찾지만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데요. 그건 부모님께서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시니까 모든 상황이 그런 쪽으로 해석되시는 거고요. 음모론적인 해석이라고요? 급기야 박 형사는 무진을 불청객 취급하며 돌려보내죠. 뭐 알아보고 연락드릴 테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기득철 영장 나왔어? 도저히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 무진은 그야말로 빛을 노르신데 사실 무진에게는 뼈저리게 후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전화를 받았어야 했다. 선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야 했다. 그랬어야만 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무진. 내 동수만 징계받는 건 부당합니다. 사건 당일 선호에게 전화가 왔었지만 제가 어떻게든 피해자 부모님 설득할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징계 위기에 처한 제자의 일로 선호의 전화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때 왜 전화를 해주지 않았을까? 5분이면 됐는데. 그날 선호는 왜 아빠 무진에게 전화를 걸었던 걸까요? 그리고 받지 않는 전화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같은 시각 무진과 이나만큼이나 선호의 행적을 쫓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선호의 여동생 수호였습니다. 수호는 선호의 교통카드 내역을 조회해볼 생각이었는데 설마 이건 아니겠지. 바로 이때 선호의 행적을 따라 한 꽃집에 도착합니다. 기억나세요? 완전 기억나지. 근데 왜? 다행히 꽃집 사장은 그날의 선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1시간쯤 지났나? 꽃을 그냥 들고 가더라고. 딱 보니까 여자친구를 못 만났거나 차인 것 같았어. 엄청 힘이 없어 보였거든. 누군가에게 주려던 꽃을 전해주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다는 선호. 누군데? 누구한테 전해주려던 건데? 한편 사건 당일 선호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번호의 주인도 밝혀집니다. 정다희라고 저희 반 학생인데요. 하지만 다희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 중이며 현재 휴학 중이에요. 휴학이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로 직접 접촉조차 할 수 없는 상황. 다희하고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희 부모님께서 반대하고 계셔서요. 다희가 공황장애로 휴학을 한 거라 선호 일을 알게 되면 다희가 충격을 받을까 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 그게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병원에 면회를 옵니다. 그건 바로 준석의 엄마 은주였죠. 은주는 생각보다 심각한 선호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미친 짓을 저지르려는데 그 순간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은주와 이나는 동창으로 막역한 사이였는데요. 은주야,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은주는 극심한 혼란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민폐가 될까 봐. 알아. 이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반실이요? 중환자실에서 나와도 되는 거예요? 분명 선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반대로 은주에겐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도 호흡이 안정됐다는 건 좋은 징조잖아요. 설상가상 은주는 이나에게 어려운 부탁까지 받고 너희 남편 이사장이잖아. 아이들 면담이라도 다시 할 수 있게 네가 얘기 좀 해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할 거야. 도와줘 은주야. 내가 말해볼게. 다급히 병원을 빠져나온 은주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확인할 게 있어요. 선호 핸드폰하고 일기장 선생님이 갖고 계실 건가요? 아니라뇨?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맡겼던 선호의 소지품이 사라진 상황. 앞으로는 다시는 통화할 일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에 들지 못한 이나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스팸 문자라고 생각했던 이나는 곧장 삭제하려 하는데 본능적인 촉이 발동하고 이나는 그 안에서 가히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는데 장난이라는 이름 아래 선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
일어나. 커머. 야. 아 이거. 그 중에서도 서열 꼴찌인 영철은 마치 분풀이하듯이 선호를 구타하는데 참다 못한 선호는 주먹을 들지만 차마 친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는 못하죠. 캡틴 아메리카 등장! 선호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선우야, 교복이 왜 이렇게 더러워? 축구였어. 그동안 수많은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인하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뺨은 왜 그래? 부은 거야? 축구공에 정통으로 맞았어. 선호를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은 결국 무진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선원의 가족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하는 해가 뜨자마자 영철이네 집으로 찾아오고 무슨 일이야? 이때 인하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젯밤에 그 애들 엄마 만나 무슨 얘기를 했어? 그 애들이라니?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했어? 사실 어젯밤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 동영상도 다 지워서 없다면서. 영철이도 장난이라고 했고. 장난이 아니었어. 우리 선우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자. 죄책감에 시달리던 영철의 엄마가 가해자 부모들을 설득했는데 선 엄마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미안해서 이대로 도저히 못 살겠어. 어쩌라고. 하지만 영철 엄마의 양심 고백은 다른 부모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애들 얘기부터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장난이었다고 할 거예요. 그럼 믿어줘야죠. 그리고 병원을 나오던 인하는 가해 부모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목격했었죠. 대수롭지 않게 넘긴 장면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알고 있었던 거지? 사람이 참 무섭다. 다 알면서 지금껏 날 위로하고 선우 걱정하고 다른 사람 나누고 영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철의 엄마는 발뺌해보지만 인하는 이미 이성을 잃었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영철. 너 왜 그랬어? 도대체 우리 선우한테 너 왜 그랬어? 이때 영철의 입에서 나온 기가 막히는 한마디. 장난이었어요. 뭐? 그냥 게임한 거예요. 장난이었다고요. 결국 왜 애를 때려? 장난이었대잖아. 남자애들끼리 장난이 좀 지나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왜 남의 애를 때려? 영철의 엄마도 자식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이상 이제 재수사를 요청할 명분이 생겼죠. 재수사 가능한 거죠? 재수사가 아니라 이제부턴 여청과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하게 될 겁니다. 형사과에서 수사해 주십시오. 범죄 혐의점이 의심될 경우에 형사과로 인계되면 그때 강력 범죄 수사를 하게 됩니다. 동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학폭 증거죠. 사건은 여청과로 넘어갔지만 박 형사도 뭔가 수상한 냄새를 맡고 이번은 누구 건지 확인 좀 해봐. 뭔데요 또? 박선호 살미수 있던 날 학교 근처 CCTV도 확보해. 그걸 우리가 왕합니까? 일단 하는 김에 학원 CCTV도 확보해. 그 시각 사건의 주동자 준석은 슬슬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데 이거 증거될 수도 있어. 동의? 어보가 장난이었잖아. 소녀랑 갈 수도 있어? 이에 은주는 오진표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털어놓습니다. 동영상엔 안 찍혔지만 그 자리에 준석이도 있었대요. 하지만 오진표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사실대로 얘기해. 너도 그 자리에 있었고 동영상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 아니다. 다른 애들이 말하기 전에 담임한테 네가 먼저 얘기해. 이어서 준석에게 소름 끼치는 지침을 내리는데 학폭위가 열리는 건 이미 막을 수 없어. 괜히 막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일만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넌 선호랑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가해 아이들하고도 친구란 사실이야. 다른 아이들이 선호한테 한 행동은 지나쳤지만 넌 그게 폭력인지 장난인지 헷갈렸어.
실제로도 장난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했을 뿐이고. 오진표의 말에 점점 세뇌당하는 준석. 선호가 살 시도를 한 뒤에야 넌 동영상을 찍던 날이 생각났지만 어른들한테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았지. 왜? 고자질로 다른 친구들을 배신하는 것 같았으니까. 맞지? 네. 그 모습을 보며 은주는 왠지 모를 기괴함까지 느낍니다. 넌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이야. 네, 맞아요. 고마워요, 아빠. 아빠의 악마 같은 가르침에 준석은 남은 죄책감마저 씻어버리고 학교 갈 준비할게. 은주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는데 은주는 곧장 이나를 찾아옵니다. 할 말 있다는 게 뭐야? 친구들을 고자질하는 것 같고 배신하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모양이야. 그렇습니다. 은주 역시 아들을 지키기 위해 결국 남편의 각본에 동참한 건데요. 나도 그게 제일 화가 나. 준석이한테도 너무 실망했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선우한테 너무 미안해. 은주의 놀라운 연기력은 이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애들을 말리지 못한 걸 많이 후회하고 있어.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준석이 많이 원망스럽고 믿기도 하고 그러네. 근데 한편으로는 위로가 된다. 이렇게 오진표의 소시오패스적 시나리오는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네 입장이었다면 솔직하게 얘기 못 해줬을 것 같아. 고마워. 되려 고맙다는 이나의 말에 죄책감을 느끼는 은주. 용기 내줘서 고맙다. 가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아들 준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잘했어. 역시 우리 학교 에이스답네. 하지만 엄마 은주와 달리 준석은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고 머리 꼭대기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기분을 느끼며 괴물이 되어가죠. 한편 걱정스런 마음으로 준석을 기다리던 은주. 이때 준석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뭐라셔? 칭찬하던데 용기 있다고. 그래? 카레 남았지? 엄마, 양 많이 줘. 나 많이 먹을 거야. 은주는 이런 아들 준석의 모습에서 남편이 겹쳐 보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심까지 느끼는데 그러던 중 박 형사가 학교 정문 CCTV를 확보합니다. 신고받고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선호 말고는 학교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후문이 있습니다. 그쪽은 이 도로 CCTV에서 잡히질 않습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은 후문으로 들어가서 선우를 기다렸을 수도 있잖아요. 이어서 학교로 향하기 전 선호의 행적도 확인되는데 사고 당일 학원 앞 CCTV 영상입니다. 선호는 학원 수업이 끝나기 20분 전에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학원 앞에서 정다희라는 학생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고요.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공황장애로 휴학했다던 다희가 관련 있는 게 분명했죠. 거기다가 선호가 학교로 향하던 당시 가해자들의 알리바이도 확인이 되는데 준석이랑 성재는 어머님들이 곧바로 학원 앞에서 데리고 갔고 영철이랑 기찬이는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동영상을 보낸 사람은 확인됐습니까? 그게 좀 대포폰입니다. 대포폰이요? 예. 그 아이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서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사건의 실체를 알리려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동영상을 보낸 사람이 최소한 반 아이들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단정할 순 없죠. 그런데 무지는 CCTV로 확인하지 못한 학교 후문이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후문으로 많이 다닙니까? 선호를 최초 발견하고 신고한 학교 보안관 대길. 원칙상으로 후문 출입은 금지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끔 들락거리는 학생들이 있긴 합니다. 사고 당일날 밤에 이쪽도 순찰을 두셨어요? 아, 예, 그럼요. 누군가 이쪽으로 들어오거나 나간 흔적 같은 건 없었나요? 흔적이야 확인이 어렵겠지만 제가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 CCTV는 왜 작동을 안 한 겁니까? 예, 장비가 노후된 탓이라고 듣긴 했지만 그전에도 가끔 작동을 멈춰서 차일피일 미뤘거든요. 아드님 일 있고 나서야 전부 교체를 했어요. 그랬군요. 대길은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지만 고맙습니다. 그대로 무진을 돌려보내고 말죠. 너무하잖아. 아니, 남자애들끼리 주먹질 좀 한 걸로 학폭위까지 소집했으면 됐지. 어떻게 애들이 살인자로 몰아? 지금 제정신이에요?
학폭위가 열리자 가해 부모들은 이나에게 따지기 시작하고 아니 사과라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경찰이 학원이고 뭐고 들쑤시고 다니 통에 우리 기찬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생겼다고?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되지. 우리 기찬이가 얼굴 들고 못 다닐 만큼 잘못한 게 뭔데?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적반하장의 태도에 이나는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당신들 자식은 숨 쉬고 웃고 떠들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다 하는데 우리 선호 지금 아무것도 못해. 사과는커녕 자기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뻔뻔한 모습. 학폭이 진행되면 우리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허심탄회요? 그동안 애들끼리 싸운 정도 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애들 싸움에 어른들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어요? 지금 뭐가 부끄러운 건지 알아요? 솔직히 선호도 맞고만 있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엄밀히 말해서 쌍방폭행이에요. 돌아가세요. 참다 못한 무진이 나섭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르칩니까? 네? 부당한 폭력에 맞서지도 말고 잠자코 맞고만 있으라고 가르치냐고 묻는 겁니다. 저기 선호 아버님.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치과 의사하고 변호사 하면 뭐합니까?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반성은 더더욱 모르고 사과조차 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나친 건 그쪽입니다. 쌍방폭행이요? 개가 웃습니다. 최소한 사람 도리가 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나가세요. 선호 아빠! 나가시라고요! 한편 영철이 준석을 찾아오는데요. 나 기다린 거야? 저기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 그날 말이야. 어떤 날? 선우 옥상에서 떨어진 날. 그날 뭐? 선우 안 만났어? 갑작스러운 영철의 질문에 준석이 당황합니다. 만났어? 안 만났어.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라퓨타가 어디야? 사실 영철은 사고 당일 준석과 선호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여기서 할 얘기 아니야. 학원 끝나고 라퓨타로 와. 네가 뭔데 오라가라야.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라퓨타로 와. 영철은 그날의 일에 대해 묻는데 약속했는데 왜 안 갔어? 선호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꼭 만나야 돼? 그 순간 논점 흐리기에 들어가는 준석. 솔직히 동영상 얘기 처음부터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왜 안 했는지 알아? 선호도 친구지만 너도 내 친구니까 보호하려고 안 한 거야. 우정을 지키고 싶어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이야. 아빠가 그랬듯 교묘하게 말을 비틀며 영철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솔직히 말해도 상관은 없는데. 말 안 해. 괜히 오해받잖아. 오해를 왜 받냐? 그날 엄마하고 같이 집에 왔는데 너도 봤잖아. 응. 그래도 좀 귀찮아지긴 하겠다. 그리고 입막음용 선물까지 건네는데 이거 신사 저기 겁나 비싼 건데? 너 가져. 난 필요하면 또 사면 돼. 근데 들키더라도 나한테 받았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 배신이야? 그러던 중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선호가 다이를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다이가 좀 부담스러워했던 모양이에요. 계속해서 다이 측과 접촉을 원할 경우 오히려 선호가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 다이가 아파서 휴학까지 한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예민하신 것 같았어요. 다희 어머님이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선호이라고는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학폭위가 열리는 날 어벤져스 게임이라고 했니? 네. 누가 먼저 하자고 얘기한 거야? 성재는 변호사인 아빠가 시키는 대로 외운 답변을 내놓고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건 아니고 얘기하다가 재밌겠다고 그냥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됐어요. 선호도 게임하는 것에 동의했어? 네. 혹시 처음부터 선호를 괴롭히려고 게임을 했던 건 아니었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족족 태클을 걸어대는 성재의 아빠. 마치 계획적인 폭행 사건으로. 아버님, 여기는 나성재 학생 진술 내용을 듣는 자리지 변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이며 미성년자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찬이네 부모도 마찬가지였는데 애들이 같이 지우자고 한 거래요. 대답은 아이가 직접 하게 해주시죠. 이쪽은 개인 변호사까지 대동했는데요. 기찬 학생,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돼.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선호를 때린 건 너희 세 사람뿐인 거지. 준석이는 구경만 한 거고. 그건 맞는데. 혼자만 빠져나간 준석을 안 이꺼워했던 기찬이 욱해버리고 준석 얘기는 꺼내지 마.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몇 번을 말해. 증거도 뭣도 없고. 괜히 걔네 아빠 이사장이라 밉보이기만 해.
기찬은 엄마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입을 여는데 그날 동영상을 찍고 선우한테 사과는 준석이가 하자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기찬의 발언에 상황은 한순간에 뒤바뀌기 시작하죠. 게임을 제안한 게 준석이란 얘기야?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전치 2주 미만의 아 정말 진짜 변호사님 여기 법정 아닙니다. 준석이가 먼저 하자고 했고 역할도 다 정해줬어요. 역할을 정해줬다고? 자기는 관객이니까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실감나게 잘하라고요. 그러나 이미 준석에게 세뇌당한 영철은 준석이가 그런 거 아닌데. 준석이가 게임을 먼저 제안했고 역할도 정해줬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 솔직하게 말한 거야. 진실보다는 학교의 실세, 준석의 환심을 사는 것을 선택한 영철. 왜 말리지 않은 거야? 그땐 저도 좀 헷갈렸어요. 아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관객 역할은 어떻게 하게 된 건데? 관객 역할이요? 각자 역할을 정했잖아. 걔들끼린 정했지만 전 따로 역할 같은 건 없었어요. 준석은 언제나 그랬듯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말렸다고. 네. 하지만 니들 장난이 좀 지나치지 않냐? 3대1은 좀 아니다. 야. 학원 가기 전에 좀 씻어야겠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친구들을 말리는 척 판을 설계하고 선호를 짓밟은 괴물이었죠. 조사는 마쳤습니다. 이렇게 담당 형사와의 면담이 끝나고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최종 심사를 거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세부 사항은 비공개입니다. 폭행을 인정은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끝내 이나와 무진은 아무런 대답도 못 들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 망부석처럼 서서 움직이지 않는 이나. 왜 그래? 이나는 뚫어져라 선호의 신발을 바라보는데 왜 그래? 이걸 왜 이제 알았지? 급기야 이나는 선호의 신발을 죄다 꺼내놓기 시작하더니 뭐 하는 거야? 사고 당일 선호가 신고 있었던 신발과 비교를 하고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틀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선호가 묶은 게 아니야. 많은 신발들 중 오직 사고 당일 신었던 신발만 매듭이 다르게 묶여있는 모습. 이렇게 하는 게 신고 벗기가 편해. 리본으로 단단하게 묶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해줄까? 이게 편해. 리본으로 묶는 건 내 취향도 아니고. 이상한 취향도 다 있네. 선호에게는 신발끈을 독특하게 묶는 습관이 있었죠. 리본으로 묶는 거 싫다고 했어. 그날 신었던 이 운동화만 다르게 묶여 있어. 그날 혼자 있었던 게 아니야. 누군가 같이 있었어. 그 사람이 묶은 거야. 왜지? 살려 위장하려고 한 거야. 사소한 매듭 하나가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가 되는 순간 죽으려고 한 게 아니야. 이나는 곧장 박 형사를 찾아갑니다. 지문 감식해주세요. 이 끈 우리 애가 묶은 게 아니에요. 전 운동화나 끈에는 지문이 남지 않아서 감식을 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죠. 미성년자는 등록된 지문이 없어서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대조하라고 지문을 찍어주겠습니까? 그 아들 알리바이도 확인됐고요. 결정적인 심증은 있지만 물증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 소식은 금세 오진표의 귀에도 들어가는데요. 지문 감식이라는 걸 왜 합니까? 근거도 없는 주장을 받아주는 거 공권력 낭비입니다. 심지어 경찰서장까지 등에 업은 오진표는 수사의 향방을 제 입맛대로 휘두르고 있었죠. 작은 학폭 사건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건 경찰 쪽에서 막아주셔야죠. 한편 가해자무리 내에서는 서열이 뒤바뀌기 시작하는데 앤트맨,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내가 왜 앤트맨이야? 이제부터 네가 앤트맨이야. 네가 캡틴 아메리카야. 준석을 배신하려던 기차는 서열 꼴찌로 추락하고 영철이 새로운 실세 자리를 꿰찹니다. 네가 그랬다며. 내가 애들 역할 다 정해줬다고. 너 그만 집에 가라. 햄버거 먹을까? 그날 밤 선우 엄마가 선우 운동화 지문 감식을 요구했대. 이나가 운동화 지문 감식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은주. 운동화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운동화 끈이 평소에 선우가 묶었던 방법과 다르다는 얘긴데 과대망상이지. 이때 은주가 눈에 띄게 당황하고 지문 감식을 하기로 했대요? 전에는 지문이 안 나와.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 동창 꽤 끈질겨. 방을 빠져나온 은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데 사실 그날의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
금방 나올 거잖아. 자료 찾다 보면 늦을지도 몰라. 학원이 끝나고 놓고 온 게 있다며 잠시 학교에 들른 준석. 은주는 후문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기다릴 테니까 갖고 와. 내가 알아서 할게. 준석은 신경질을 내며 그런 은주를 돌려보냅니다. 이러니까 아빠가 마마보이라고 하잖아. 알았어. 그러나 집으로 향하던 은주는 왠지 모를 쎄한 느낌에 다시 학교로 방향을 돌리고 소름 끼치도록 조용한 학교로 들어서는데 바로 그 순간 쓰러져 있는 선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패닉에 빠진 은주는 곧장 119에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여기. 그런데 이때 문득 은주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주는 아들 준석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옥상 위 누군가가 황급히 몸을 숨기고 곧이어 은주는 그게 자신의 아들 준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된 거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사과했어, 엄마. 나는 정말 떨어질 줄 몰랐어. 은주는 이성을 되찾고 구급차를 부르려 하지만 그 순간 멈칫하더니 여기서 선호 만난 거 아는 사람 있어? 아니. 후문 앞에 엄마 차 있어. 지금 곧장 내려가서 차에 꼼짝 물고 있어. 엄마도 금방 갈게. 그렇습니다. 은주는 아들 준석의 범행을 완전히 은폐하기로 결심한 거죠. 사고였잖아. 괜찮아. 그렇게 준석이 현장을 떠나고 그날 밤 은주는 사건 현장에서 준석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멀쩡히 신겨져 있던 운동화를 벗긴 것도 그걸 살자 현장으로 꾸며 매듭을 다시 묶은 것도 모두 은주의 짓이었죠. 그런데 이때 어쩌면 물리적 다툼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떨어진 교복 단추마저 은주의 손에 들어가고 그날의 진실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선호 운동화 가져가는 거 내가 다 봤어. 파렴치한 준석은 되려 은주를 탓하고 선호 죽으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선호를 죽인 거라고! 그러는 사이 선호의 동생 수호는 국민청원을 올리는데 얼마 전 개기월식이 있던 날 오빠가 학교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빠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오빠는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일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모두 4명. 그중 1명은 폭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방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청원해 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 국민청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도대체 선생님들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잠잠해졌던 학교는 또다시 발칵 뒤집힙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학교를 뭘로 보겠어요?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를 어떻게 믿고 학생들을 맡기겠냔 말입니다. 국민청원의 파장이 커지자 가장 먼저 이날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저희 부부 진심이 담긴 거니까 다른 오해는 마세요. 말로만 하는 사과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끝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던 성재 엄마였는데요. 청원글 수호가 쓴 것 같던데 뭔가 오해가 많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일방적으로 저희를 매도한 내용이어서. 그런데 이나가 갑자기 돈을 세기 시작하고 진심이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사람 진심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세요? 사람 진심을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청원인지 뭔지 그 게시판 글 당장 내려. 불이 났게 달려온 기찬 엄마까지 공격에 합세한 건데요. 학부 결정 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물귀신도 아니고 왜 자꾸 내 아들 앞길래 망치려고 들어? 진짜 막 나가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줘? 뭐? 경찰에 신고해. 한 명은 돈 들고 와서 협박하고 한 명은 안한무인으로 행패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돈다발을 본 기찬 엄마가 뒤집어지고 혼자만 합의금 들고 온 거야? 나가서 얘기해. 내가 합의 보자고 할 땐 콧방귀도 안 끼더니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하네.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러던 중 병원에 있던 선호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고 이후 미동조차 없었던 선호가 손가락을 움직인 건데요. 그러나 의사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긍정적인 사인이긴 한데 그 이상의 호전 경과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인인데 왜 어렵다는 거죠? 전 병원에서 검사한 CT나 MRI 결과를 보니까 손상이 너무 많아진 상태예요. 하지만 선호네 가족들은 오늘 일로 작은 기적을 기대해보기로 하죠. 우리 선호 오늘 한 건 했다면서? 장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무진이 뜻밖의 인물과 마주칩니다. 힘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는 준석의 모습. 준석아,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해?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리하여 무진은 준석을 집에 데려다 주는데 준석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무진은 어른으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고 아저씨는 준석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때 오늘 선호 손가락이 움직였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신호래. 준석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모님 걱정하시겠다. 준석아,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이어서 은주 또한 선호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선호 손가락이 움직였대. 선호 깨어나면 어떡해 엄마. 선호가 전부 다 말하면 그땐 어떡하냐고. 아무도 널 의심하지 않아. 동영상을 보낸 건 누구야? 그 사람이 선호 핸드폰을 가져간 거면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랬다면 지금껏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어. 선우가 다른 데서 잃어버린 거야. 아니야. 선호가 갖고 있었어. 핸드폰 울리는 소리 내가 들었어. 다급해진 은주는 서둘러 선호의 병원을 찾습니다. 누워있는 선호를 보자 두려움에 떨던 준석의 모습이 생각나고 선호 깨어나면 어떡해 엄마. 선호가 전부 다 말하면 그땐 어떡하냐고. 순간 은주는 해서는 안 될 미친 짓을 저지르려 하는데 은주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던 바로 그 순간 언제 왔어? 방금. 내가 널 좀 불편하게 할 것 같다. 무슨 소리야? 재심도 청구했고 그보다 수호 얘기 들었지? 학교 입장이 불편해질 거야. 바로 이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살로 위장했는지 그걸 알아내야지. 살로 위장했다고 의심하는 거야? 확신하고 있어. 은주가 말실수를 합니다. 운동화 끝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비약 아닐까? 운동화 얘기 어디서 들었어? 너한테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병원 옮기는 문제 의논할 때 그때 얘기했어. 내가 얘기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은주는 황급히 둘러대며 자리를 피하고 약속 시간 다 돼가서 가야겠다. 또 올게. 이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 기분인데요. 운동화 끝? 그때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이나는 이제서야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합니다. 병원을 급히 빠져나온 은주는 은밀하게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학교 보안관 대길이었죠. 그 시각 준석은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의 번호를 빤히 바라보는데 바로 공황장애로 휴학을 했다던 다희의 번호입니다. 하지만 다희는 준석의 전화를 받지 않고 과연 준석과 다희 그리고 선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저 최초 발견자인 줄만 알았던 보안관 대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2019년에 방영한 JTBC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뒤
아들의 추락사고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가족들의 눈물겨운 사투를 그린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사고로 위장된 사건 속에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괴물이 되어버린 어른들과 그릇된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짓밟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작품입니다. 과연 인하와 무진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오진표와 서은주에 맞서 벼랑 끝에 선 선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방관하는 어른들과 사건을 덮으려는 이기심이 모여 한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비극이 되곤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소리 없이 울고 있을 선호들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리뷰 보시고 가슴 먹먹한 울림을 느끼셨다면 꼭 한번 정주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